쌤이랑 혜성쌤이랑. 저기 붙어 있을걸? 없나? 한번 물갈이 해요. 응? 한번 다 싹 빼가잖아요. 사람들 너무 많이 붙여서. 아, 아니. 선생님, 여기 책상에. 아, 진짜요? 있을걸? 어. 자, 일단은 봅시다. 시윤아. 죽어 있어요. 시윤이 진짜 많이 아픈가 봐. 저 되게 시청이 앞에 그러니까요. 시윤아. 많이 힘들어? 어? 언제 좋대? 하나요? 아니, 힘들면 가도 돼. 괜찮아? 내가 다 아프네. (26일) 강우 시윤이 태원이 민서 민정이.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진도 보충 해야 돼. 알죠? 어떻게 할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할까? 이번 주에 할까? 똑같아요. 그럼 화요일 날 합시다. 화요일 날 여유롭게. 시간 여유로우니까. 어? 네. 아, 내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니네 학교 안 가잖아. 화요일 날 시간은 나중에 애들 다 같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정합시다. 알겠죠? 화요일에 몇 시부터 수업이니, 니네? 7시부터 수업이니? 2교시? 저도 이거 2교시? 1교시 뭐야? 하나요. 과학? 민서는? 상관없지? 아, 화요일날 6시부터 클리닉 가능하지? 그대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지. 6시 50분까지. 1교시는 짧아. 50분이야. 저희 교시 뭐? 수학이요. 안 돼, 너 3교시 해. 3교시 하라고요? 응. 저 근데 저 클리닉 있는 날은 다 일찍 와서 응. 있고 근데 3교시까지 하면 저는 5시간을 11월에 있는 건데요. 그때 와서 하고, 그건 다 마무리하고 가, 그러면. 네. 숙제까지, 알겠어? 응. 그런 거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면, 또 뭐 얘기하려고 했지? 민서 6시 50분. 그 뒤에는 안 되지, 어차피. 영어, 다른 그거 때문에, 그치? 몇 시부터 거기는? 8시부터? 어차피 그럼 그때 해야겠네. 만약에 다 못 고치는 것들은 다음에 와서 고쳐. 알겠지? 수요일날 마저 다 같이 고치던가. 알겠죠? 수요일 어제 끝나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클리닉 범위는 오늘 이따 볼 친구 강호야. 오늘 클리닉 범위는 처음부터 시험 범위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시험 진행해요. 알겠죠? 물론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구성구성 되어 있을 텐데 그나마 비중이 조금 쉬운 게 좀 많은 것 쪽으로 이제 비중을 해놔서 너도 아직 처음이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클리닉 볼 때는 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자, 일단 2차 방정식 질문. 2차 부등식. (93번) 그 앞에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문제 안 풀었어? 86번. 민정이는 몇 번까지 풀었니? 때문 풀었어요? 네.
뜨문뜨문 풀었어? 드문드문 풀었냐고. 아니요. 중간중간 풀었냐고. 아니 앞에만 불었어요. 몇 번까지? 80번이요. 자, gx는 a-1x 플러스 b.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2가 gx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 gx는 fx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때 이걸 만족하는 b값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더라. 베타 빼기 알파는 됐죠? 태권 풀었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 태권이의 풀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샌드위치 번들을 평소에 풀던 거 같이 풀면 나오던데요. 샌드위치 방정식이 뭐예요? 우리 이거 연립부등식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고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고 네. 연립부등식 그게 샌드위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까요? 그게 샌드위치예요. 응? 이제 알았어요. 이제 좀 시험을 샌드위치 방정식으로 푸시기로 배워서 나오니까. 됐어? 이게 문제 풀어도 되고 여기 있잖아. 방정식 부등식은 일단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보려면은 뭐를 이용해서 그래. 그렇지, 그래프 이용해서. 근데 얘는 직선,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x-2 제일 작으니까 아래 그립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당연히 그 gx라는 것도 보니까 1차식이니까 직선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여기 지나서부터는 그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그치? 즉 저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냐?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쵸? 해서 여기서 그 a 값은 얼마? 2다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어. 괜찮아요? 이해됐니? 왜라는 거 없어. 이거는 요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일단 1차식이니까 걔네가 항상 만족하려면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풀인 거랑 똑같은 건데 다 여기 넘겨봅시다. 넘기면 a-2x b 넘어가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 이거 만족하려면 무조건 a가 2일 수밖에 없다고. 모든 실수일 때, 해가 특수한 경우일 때는, 그치? 그럼 얘가 0 돼버릴 거니까 그때 얘가 뭐냐에 따라서 모든 실수구나 또는 해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처럼 뭐 이용해서 그래프 이용해보면 그냥 바로 a가 2구나 라는 걸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그 y절편에 해당되는 요 b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겠네. 같아도 될 거고. 괜찮아요? 같으면 얘랑 흰색이랑 겹쳐질 거고, 아니면 얘보다 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됐죠? 다음. 자, 그럼 이번에 이 fx 그래프를 알아볼 건데, fx는 현재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 거네. 맞아요? 자, 그럼 이 그래프 마찬가지 노란색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얘네 둘이 뭐 하면은 만나지 않으면 또는 접하면 얘와 같은 조건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풀면 되지. 2x제곱 플러스 얘 넘어가면은 6-ax 플러스 2-b 됐어? 얘가 항상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당연히 우리 또 뭐? 판별식. 이 뭐보다? 안 만나야 되니까 근이 없거나 접해도 되는 거니까 0이랑 같거나. 괜찮아? 근데 우리 현재 A의 값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2 대입해주면 얘 4네요. 그쵸? 그럼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4 플러스 2B 맞니? 따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B가 얼마보다? 0보다 작거나 같더라. 오케이? 그럼 B 범위 나왔네. 최종 B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됐어? 또 질문. 아까 몇 번? 강우? 93번. 오늘은 우리 그거 나가야 돼. 이제 경우의 수. 오케이. 자, 2mx-3m 마이너스 8은 0. 다음 2차 방정식 중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근이 되도록 정수 m의 최소값을 k라고 할 때 k 제곱은 얼마냐? 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일단 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네, 그치?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경우요? 그래. 근데 두 근 중 하나가 양의 근이라면 어떤 조건이 이용할 건데? 그치,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얘가 음수. 즉, 뭐라 했어? 선생님이 근과 어떤 특정한 수, 즉 얘는 양수, 음수라는 얘기는 그 0과의 대소 관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 얘는 현재 그 근이 어떤 거? 적어도 하는 양수인 거니까 그 X축이, Y축이 여기 있거나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럼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나눠서 우리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오케이? 뭐 한다고 이거? 그래, 한반축 이거 이용한다고. 오케이? 처음 들어요. 일단 근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란 얘기는 뭐? 함수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더라.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나오면은 끝. 그치? 오케이? 그럼 이때 m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가요? 이거나. 그치? 근데 얘가 0, 2여도 0이면은 양의 근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또는 이제 나머지 하나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하나가 0이라면은 그 m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인 거네. 그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얘는 음의 근을 갖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하지 않겠네. 그렇죠?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요. 일단 함수값 양수. 그 다음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m 플러스 8 얘가 0보다 크다.
그쵸? 다음 또 얘는 0이랑 같아도 되겠네. 둘 다 양의 극인 거니까 다르단 말 없잖아, 그치? 다음 축. 얘가 0보다 크더라. 됐나요? 해서 요거 범위 찾아주시면 얘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고 얘는 2분의 4분의 9 항상 만족하네. 얘 모든 실수. 얘는 0보다 커야 돼. 공통범위 있니 없니? 없죠? 그럼 둘 다 양의 근인 경우는 있다 없다? 둘 다 양의 근인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요렇게 m값의 범위. 그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얘보다 큰 정수 얼마? 됐어? 응. 민정 좀 잘해야지. 오뚜기인 줄 알았잖아. 또 얼음 뜨고 와도 돼요? 응? 얼음 뜨고 와도 돼요? 선생님 그럼 물 좀 갖다 줘. 뭐 어차피 다 나오는데 뭐 민정아. 네. 또 질문? 없어요? 인서? 저 화장실도 가야 돼요. 없어? 오늘 진도를 조금 달려서 순열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순열 중간까지라도 어떻게 좀 해보면은 보충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 이거 끝까지 하는 거죠. 시험 범위? 그치 다 해야지. 하긴 해야 되구나. 근데 중간까지 나가면은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안 된다고 하니. 자, 오늘 할 거는 경우의 수. 우리 태건 씨는 경우의 수는 자신이 있나요? 잘 하나요? 혹시? 경우였어요. 네. 잘 몰라요? 네. 민서는? 2학년 때. 잘 못했어? 강호 씨는요? 잘 못해요? 못해요? 네, 경우에서 뭐 내일 아사에서 우리 금쪽이는? 뭐예요? 경우였어요. 잘 못한다 했지? 애초에 청원대한테 얘기를 했었지? 레전드로 못해요. 그럼 봐야지. 갔다 오고 빨리 갔다 오고. 갔다 올게요. 안 갔다 돼? 자, 경우의 수 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오늘 순열까지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순열 다는 몰라도 좀 일부분 나갈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선 일단 상황을 좀 보자고. 달려보고 더 달릴 수 있으면 좀 나가고 안 되면 경우의 수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화요일날 보충을 하던가. 알겠죠? 자, 일단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우리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부터? 내가 아마 민정이는 얘기했을 텐데. 합곱? 그 2차원 형식 아니야? 근계수. 공시면은 곱하기 거. 너? 아니 중식이요, 중식. 뭐였지? 나한테 배운 적이 없나, 순열?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했죠. 그래, 했잖아. 윈터 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알려줬어. 경우의 수는 일단 뭐부터? 같이. 그치, 사칙연산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눠야 되는지 기억난다? 태건씨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배워주시나요?
어렴풋이 나요. 언제 더한다 그랬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있어. 난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아닌가? 아닌데? 뭐 연결 아닌가요? 어? 너 조건 아니야? 여기는 곱하기야. 아 그래요? 그런가? 아닌가? 홀리. 아 더하기인가? 똥이 딸내미 기억나? 아니야 또는 더하기야. 나 풀었네 1번. 네가 곱하기를 했잖아. 아 풀었네. 정신 차려. 아니,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려줬잖아. 더하기는 일단 우리가 뭐 했을 때 경우의 수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한 가지 경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만약에 경우를 나눠서 즉 분류를 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즉 분류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때 더한다고. 오케이? 우리 예를 들어 방정식에서 보면은 첫 번째 A가 뭐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 해서 이때 해 구하고 이때 해 구하잖아. 그 얘네들이 공통인 거 찾는 거야? 아니라고. 분류라는 작업 했으니까 얘도 해고 얘도 해라고. 똑같아. 마찬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분류한 작업했어. 예를 들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분류했단 말이야. 짝수에서 경우의 수 나왔어. 홀수일 때 경우의 수 나왔어. 그럼 걔네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둘이 더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 너네가 맨날 흔히 얘기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곱하기는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때 네. 곱하기는 우리 곱하기를 언제 처음 배웠어? 초이 그래,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곱하기 언제 쓰라고 배웠는데? 구구단. 더하기 계산 귀찮을 때. 그래, 더하기 계산 귀찮을 때, 즉 더한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곱하기 쓰잖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봐봐, 이거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물어봤대. 그럼 여기 1이 왔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9개. 왜 9개죠? 그치, 10개죠. 0부터 9까지. 내가 중복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만들 수 있는 자연수 물어봤잖아, 그치? 됐어? 마찬가지 여기에 2가 들어와도 몇 개? 10개. 3이 들어와도 몇 개? 10개. 4가 들어와도 몇 개? 10개.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 9까지잖아. 9개잖아. 그치? 그때 얘는 곱하는 거라고 그냥.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우리 그냥 곱하기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나누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는데 이 경우랑 같아. 즉 같은 경우의 수가 매번 나온다면 그때 나누기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 5명 중에서 오늘 칠판 지울 사람 2명 고를 거야. 근데 민정이랑 시윤이는 아프니까 강우랑 지워. 내일은 강우랑 민정이가 지워. 이거는 왜 저희 둘만 시켜요? 왜? 같은 경우니까 저희 둘만 시켜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같은 경우일 때 민정이 강우 하거나 강우 민정이 하거나 걔네는 매번 두 개의 경우마다 그 두 가지 경우마다 계속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그치? 그때 우리 뭐 한다고? 나누기 할 거라고. 우리 윈터 영상 잘 찾아보면 내가 이게 분명히 했을 거야.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었어.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처음이었잖아. 그치? 뭘 봐? 네? 뭘 봐? 발전을 시켜보시기 위해. 너무 많은데? 왜요? 빼기는요? 귀찮을 때. 그건 기억 안 나오네? 그건 기억나나 봐? 네. 구할 게 너무 많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구해야 돼. 귀찮잖아. 그럼 뭐라고?
해당되는 경우 말고 나머지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그냥 빼버리자고. 그때 빼기 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는 언제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확실히 다르니까 저거를 하는 과정, 언제 하는지 그 타이밍만 좀 잘 안다면은 구별만 한다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알겠니? 그럼 우리는 요거만 판단하고 우리가 묻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1442번. 우리 어차피 수녀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자, 1에서 자, 100가지 자연수 중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물었어. 이게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 뭔데? 해석해줘. 뭔데? 난 김강우어 몰라. 몰라요. 네가 네 말을 모르면 어떡해? 김치윤이 나누어 떨어지는 뭐야?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인 거. 그 뭐야? 배수, 약수. 그래. 배수, 약수. 즉 현재 여기서는 4로 나누어 떨어진다?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잠깐만. 뭐 이하수. why? 물로 들어왔어요. 뭐야? 됐어요? 자, 그럼 쟤네를 파악했다라면 우리 또 구해봐야지, 그치? 4의 배수 몇 개? 25개. 자, 5의 배수 몇 개? 20개. 우리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했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합하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 뭐? 그치, 겹쳐지는, 즉 공배수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공배수는 몇 개? 5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와우, 주사위. 49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눈의 합이 얼마? 5의 배수. 5의 배수 물어봤네, 그쵸? 자, 5의 배수는 뭔데? 민정! 난 엄마가 아니야, 선생님이야. 뭐요? 일어나서 들을까? 치마요. 치마만 못 일어나? 네. 왜 못 일어나? 사실 귀찮아요. 귀찮으면 그걸 졸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른다며. 졸기 싫어요. 얼음물까지 마시는데. 내가 있잖아. 매번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게 루틴이 만들어지면 안 돼. 저를 잘렸어요 오늘. 뭐 체육만이야? 오늘 잘 잤어. 저 되게 잘 잤는데. 자, 5의 배수.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래. 그 말은 우린 또 뭐 해야 돼? 일단 경우로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합이 몇인 경우라?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라. 두 번째,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로 나눠야겠지, 그치? 즉, 아까 얘기했던 거 분류라는 작업했어. 5가 나오는 경우, 10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때 이 나오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 더한다고, 그때. 오케이? 돼? 그럼 합이 5가 나오는 경우는 뭐뭐 있어요? 114. 그치, 114, 23, 반대로. 32, 41,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구해야 될 때, 예. 빼먹지 않으려면, 얘네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안 빼먹는단 말이야. 근데 빼먹지 않으려면은 항상 자기만의 기준을 꼭 세워. 알겠어? 큰 거부터 찾을래? 또는 작은 거부터 찾을래? 그래야지 안 빼먹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예. 알겠지? 자, 합이 10인 경우는요? 4, 6, 4, 6, 5, 5, 6, 4. 6, 4. 그래서 총 몇 개? 7개. 일, 4, 5, 6.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자, 11대에 다 다음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는 총 몇 쌍이 있습니까? 물었네. 그치? 몇 개인지 순서쌍이. 자, 얘네는 원래 우리 방정식은 미지수가 현재 몇 개? 안녕하세요. 김강호 또 쓰지 말고. 미지수 3개죠? 그럼 방정식은 그 x랑 y, z, 즉 미지수의 값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식도 몇 개 있어야 되니? 3개 있어야 돼. 근데 현재 몇 개? 1개. 대신에 x, y, z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죠. 그쵸? 예. 뭐? 의미하는 정수. 그럼 얘네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당연히 모두 포함? 0 포함.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돼? 하나씩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그 개수가 큰 것부터. 뭐라고? 큰 것부터. 그래야지 찾기가 편해. Z를 기준으로 먼저 찾자고, 그러면. 분류부터 먼저 하자고. Z가 몇일 때? 1일 때가 아니라 0일 때부터. 됐어요? 자, 그럼 x 플러스 2y는 얼마니까? 10이니까 이건 찾기 쉽잖아. 그치? 마찬가지 또 뭐부터? y부터 우리가 기준 잡고 찾자고. 개수가 무조건 큰 거부터. 알겠지? 그래야지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부터 잡았어. 얘 0이야. 그 이거 만족하는 값 찾으려면은 둘 다 개수가 붙어서 우리가 찾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큰 거부터 먼저 찾으라고. 알겠지? 기준해서. 그럼 y가 1일 때 x는 아니 0부터 되지? 10 됐어요? 자, 1일 때 8 이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순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뭐만 찾으면 돼. 가장 큰 것만 찾아보면 되겠네.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장 큰 거 얼만데? 5 0 그럼 몇 개란 얘기야? 얘는 6개지. 0부터 시작했으니까 6개지. 조심. 알겠니? 자, 다음 두 번째. 자, Z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 7. 마찬가지. 그럼 이번에도 Y 기준으로 먼저 찾아보면 0일 때? 7. 해서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3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치? 맞아요. 몇 가지? 얘 4가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싸, 규칙 찾았다. 6, 4, 2, 0. 하면 돼, 안 돼? 안 돼. 세 번째. 자, Z가 2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 넘버 4. 그러면, 마찬가지 이번에도 어디까지? 2 대입할 때까지. 그치? 큰 거 찾아라 했잖아. 바로 0부터 나올 거니까. 몇 가지? 얘는 3가지네. 그런 번. 그치? 그 다음 Z가 몇일 때? 3일 때도 찾아봐야겠죠? 자,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 1인 거니까 얘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있죠. 딱 하나 있지? 얘가 0, 얘가 1인 거.
한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몇 개? 14개. 그리고 내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니? 더하기나 곱하기는 항상 끝자리 0 만드는 것끼리 먼저 계산. 그래야지 계산이 편해져요. 알겠죠? 지금이야 뭐 크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지만, 그치? 아, 그래. 이거 1462번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아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엄청 수용도를 이용해서 우리 구하는 경우의 수 1462. 여기 자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아마 수용도를 그려서 아마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A, B, C, D 자 요 4명의 사람이 각각 뭘 갖고 왔어?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이때 임의로 하나씩 잡을 때 그 선물을 우리가 그냥 소문자라고 자기 거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한번 해봅시다. 됐니? 그때 우리 뭐라고? 임의로 가져갈 때 모두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잡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A는 누구의 선물을 잡아야 되는 거야? B의 선물을 잡거나 C의 선물을 잡거나 또는 D의 선물을 잡아야 될 거냐, 그치? 그럼 B의 선물을 만약에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B는 A 선물, C 선물, D 선물 중에 아무거나 가져도 되겠죠? 얘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오겠네. A 선물 가져가거나 B 선물 아니 뭔 소리야? C 선물 가져가거나 D 선물 가져가거나 돼요? 네. 인정 됐니? 인정아! 중요한 거야. 들어야 돼. 자 그럼 B, A를 각각 가져갔어. 그럼 이제 C, D는 남은 게 C, D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누구 거 가져가야 돼? D 거 가져가고 얘는 C 거 가져가고 그쵸?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경우 나온 거야. 다음은요. 다음에도 똑같이 둘이 B, C니까 A랑 D만 남았어. 그치? 자, 그러면 얘네는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문제는 얘잖아.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뭐 A 거 가져가면 얘 나머지 D 거 가져가야겠네. 그럼 얘는요. B, D니까 그럼 A랑 C 거 남았겠지. 맞아요? 그럼 얘네는 당연히 C 거 못 가져가니까 얘는 A 거, 얘는 C 거. 해서 총 몇 가지? 총 3가지 경우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라고 하면 안 돼. 3가지 맞지 않아요? 그 3가지 나오긴 하는데 그 경우가 다르단 말이야, 조금은. 알겠어? 원래는 다 구해봐야 되는 거. 네. 알겠죠? 왜? 얘네는 서로 바꾸어서 가져갔을 때 얘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런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경우가 다르게 나온다고. 즉 C를 가져갔대. 그 얘는 A를 가져가거나 B를 가져가거나 B 못 가져가지. 얘는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애초에 그 형태가 다르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래는 각각 구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5가지, 3가지는 똑같이 나오거든. 요건 수영도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구하기 할 건데, 즉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현재 다른 모습이라고. 그 구하는 수용도 자체가. 그치? 맞아?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C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요. C가 가질 거.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봐볼 거야. A, B, C, D가 있고 자 얘네가 각각의 선물을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냈다고 해봅시다. 자 우선 한 사람을 기준으로 먼저 볼 거야. 민정아. 자 A가 예를 들어서 B 걸 가져갔대. 오케이? 됐어? A가 B 걸 가져갔다 했을 때 우린 2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은 그러면 B가 누구 거? A 거 가져갔을 때와
B가 A 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의 경우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B가 A 거 안 가져갔다라면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져갔으면은 그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해돼? 이해됐니? 잠깐 봐봐. 만약에 B가 A 걸 가져갔다라면 얘는 당연히 뭐밖에 없어? 두 명에서 서로 바꾸어서 가져가는 것밖에 없겠지. 맞아? 얘네는 두 사람이 바꾸는 경우. 자, 요거밖에 안 된다고. 몇 가지? 한 가지. 맞아요? 근데 만약에 B가 A 걸 안 가져갔대. 그럼 C 아니면 D겠네? 맞아? 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A 걸 안 가져갔다라면 얘네가 없다고 가정해보고 그럼 얘가 B라고 가정해도 되는 거잖아. 안 가져갈 거니까. 이해돼? 이해됐니? 여기까지? 어차피 안 가져갈 거니까 얘를 그냥 B가 가져온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잠깐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몇 명의 사람이 3명의 사람이 서로 바꾸어서 가져가는 경우네. 어떤 경우라고? 세 사람이 바꾸는 경우의 수. 랑 결국엔 같은 거지. 맞아? 그 세 사람이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그쵸? 얘가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총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치? 이해돼? 여기까지? 두 사람과 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손으로 해볼 수 있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어차피 바꿔서 하는 거 없으니까 한 가지. 세 사람은 수영도 그려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치? 얘가 현재 그럼 두 가지란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지금 B가 A 걸 가져갔을 때라고 우리 지금 가정을 하고 문제 푸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A가 B 걸 가져갔을 때. 이 전제하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C 걸 가져갔을 때도 똑같이 그러면 C가 A 거 가져갔을 때, C가 A 거 가져가지 않았을 때, 아까 태권이가 얘기한 것처럼 C를 기준으로 똑같이 해보면 얘네랑 똑같이 세 가지 나오겠지. 지금처럼, 그쵸? 마찬가지 얘가 D 거 가져갔을 때도 똑같이 생각해보면 똑같이 나오겠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얘네는 결국에 한 가지 경우 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더한 거, 그치? 경우에서 나눴으니까, 분류했으니까. 즉, 이런 경우에 대해서 총 몇 가지? 총 세 가지란 얘기인 거야. 됐죠? 근데 이런 경우도 세 가지, 이런 경우도 세 가지, 이런 경우도 세 가지니까 거기에 곱하기 3. 됐어? 자, 얘 몇 가지? 얘 한 가지여서 바꿔가는 거. 얘는 한 가지. 자, 요거는 몇 가지? 얘는 두 가지였어. 그쵸? 경우의 수 바꿔가는 거. 자, 여기서 B 4명이 늘었어. 자, 여기서는 왜 9가지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3명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우리 나온 거라고, 그치? 그 1과 2가 2명에서 가져갔던 거, 3명에서 가져갔던 거. 얘네들이 더한 값인 거야. 됐어? 근데 그 경우가 얘에 대해서였잖아. 즉, 얘네 둘이 더한 거에다가 얼마? 그 앞에 사람 수만큼 곱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봐봐. 다시 여기서 5명으로 늘어났어. 5명이 서로 바꾸어 가는 경우는 9 플러스 2. 그치, 얘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지금 한 가지, 여기까지가 현재 두 가지, 여기까지가 현재 3, 1 플러스 2 곱하기 3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게 현재 9가지인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얘네는 얘네 둘이 더해서 2 플러스 9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 나눠보면은 3사람이 바꾸는 경우와 4사람이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지겠지. 그 나머지 사람이 4사람이었으니까 곱하기 4 나올 거고. 오케이? 이해되니?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수영도 그려야지. 알겠어요? 근데 요거 이해되면은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봐봐. 지금 우리가 A, B, C, D가 선물을 바꾸어서 가겠대. 그거랑 A, B, C, D가 자기 사물함 말고 다른 사물함에다가 물건 넣겠대. 이거랑 A, B, C, D가 자기 모자 말고 다른 모자를 쓰겠대. 그거랑 그 표현만 다르지 결국엔 구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치? 대답한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그 다르게 가져간 사람이 몇 명이냐만 우리가 그때 경우에 쓰면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많이 나와봤자 최대 6명까지 안 나와. 그 이상은 수영도 그리기 힘들어서 어차피. 265명.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더한 다음에 5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차라리 그 5명까지는 그냥 외워버려도 돼. 그냥 1, 2, 9, 44 무조건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봐봐.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누구는 자기 거를 갖고 누구는 자기 그렇지. 거를 갖고 경우였어. 만약에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대. 근데 누가 자기 거를 가져갈까요? A는 D의 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D는 A 걸 가져가겠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걸 가져가겠대. 오케이? 정답 9가지. 그럼 얘네는 4명의 사람만 다른 거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몇 가지? 9가지. 다르게 가져온 것만 몇 사람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면은 구하는 거야.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돼요? 인정아? 엎드리는 건 안 되지. 엎드리려면 일어나. 한민정, 일어나.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해됐니? 응. 됐어? 응. 강호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봐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할 때 i번째 숫자를 ai라고 한대. 뭐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문제야, 얘네는. 자, 여기서 얘가 0이 안 나오는 그러한 뭐 순서상의 개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I는 I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지. 그럼 얘네는 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같지만 않으면 된다고. 다시 말하면 다른 것만 가져가면 된다고. 바꿔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엔. 서로 4개가 다른 거 가져가는 거니까 뭐라고? 9가지라고 그냥. 뭐 구할 것도 없어. 이제 맨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냥 대신에 그 문항 표현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야. 경우의 수가 다 그래. 그 문항 표현만 좀 다른 거지 결국엔 구하는 거 다 똑같아. 어떻게 구하냐의 차이인 거야, 그냥. 알겠어요? 응. 해서 얘네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471번. 이건 어렵지 않네요. 넘어가 되죠?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 상의 선택하는 거 4가지, 바지 선택하는 거 3가지,
신발 선택하는 거 두 가지. 얘네 다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잖아, 그치? 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되니 안 되니? 자, 77번은요. x 플러스 y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자, 다항식 항의 개수. 자, 우리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아마 선생님 처음 얘기했을 거야. 처음 할 때. 다항식에서. 전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태건아. 전개요? 네. 분배 법칙이요. 그지 깽깽이. 건우로 한다. 강호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분배 법칙이요. 전개가 뭐라고? 일일이 다 하나씩 매칭시키고. 그는 일일이 다 곱해서 항의 개수 구할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하는 짓이고요. 저기 항의 개수랑 여기 항의 개수 곱하래요. 그렇죠. 곱하래요는 뭐야 이 똥강아지야. 곱하래요. 내가 있잖아 전개가 뭐라고. 결국에는 뭐라고. 전개를 잘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정리가 편해진다 했잖아. 1단원에서 얘기하면서 그치? 근데 그 전개는 어차피 두 다항식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항 하나 여기서 항 하나 이렇게 해서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지는 거라 했잖아 태건아. 그치? 뭐라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그치? 그럼 여기서 꺼내는 경우랑 여기서 꺼내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 네 가지니까 그 항이 동류항이 생길 일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래도 그냥 항의 개수 곱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두 가지, 얘 네 가지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럼 항의 개수가 총 나오겠지. 하나 뽑고 하나 뽑을 거니까 그치? 근데 거기에 플러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저렇게 나왔다고요? 8개 더하면 4개? 이건 아니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계산할 게 뭐 있어. 좌변과 우변에서 동류항 나올 일이니 없니? 없잖아. 그 여기 항의 개수 여기 항의 개수 그냥 더해주면 되지. 같은 걸로 묶으면 되지. 그래 묶어도 되고 현재 여기서는 오케이 알겠어. 더 안 나와. 자 이렇게 그러면 4개 8개니까 12개 동류항 나올 일 없잖아. 근데 밑에 있는 1478번은 좀 조심해야겠죠? 네. 얘는 동류항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동류항 나오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80번 인정아 한민정 일어나 일어나. 한 번만 더 졸면 너 진짜 이렇게 세운다. 우리 한민정 인사성이 참 달아요. 8시. 3분 전. 자, 두 자리 자연수 중 12자리 숫자랑 1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 하고 물어봤어. 그치? 그거 일단 모르니까 12자리 숫자 1의 숫자 y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가 뭐인 거? 자, 짝수인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짝수 홀수라고 문제에 주어진다라면 우리가 언제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가, 언제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가, 그것만 살펴봐도 되잖아. 그치?
뭐랑 더했을 때 짝수인데. 짝수 더했을 때 짝수고 어. 홀수 더했을 때 짝수. 그치?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네. 나눠야지 당연히. 짝수인 경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인 경우로 나눠야겠죠. 그럼 짝수란 얘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숫자는 뭐 있어? 뭐 올 수 있어? 2, 4, 6, 8. 중고 배웠잖아. 이거 스미오 그러면은 아이고 8이 아니라 4개. 여기는요. 5개. 그치 0까지 해서 5개인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좀 짝수인 경우는 총 20가지가 있겠네. 홀수인 경우는요. 13579 13579 오, 25. 됐어? 자세가 편해지면 자꾸 똑같은 졸음이 옵니다. 민정아. Oh, this is to B에서 C까지 가는 건 2가지, A에서 C로 2가지, 그 다음에 C에서 D로 2가지. 자, 이렇게 길이 나와 있을 때 A에서 D 도시로 갈 때라고 했어, 그치? A에서 D로 갈 건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물어봤어, 그치? 어떻게 가는데? A, B, D로 가는 경우 있을 거고, 그치? A, B, C,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A, B, C,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치? 또 A, C, B, D. A, C, B, D로 갈 수도 있겠네. 맞아요? 이 경우 말고 또 있어, 없어? 아니 없어요. 원래는 뭐 이게 막 뒤죽박죽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 뭐 나왔어?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끝이겠네, 그치? 얘는 몇 가지? 33. A, 얘가 왜 33가지야? 3, 9가지. 자, 얘는요? 3, 2, 12가지. 자, 얘는 다르네? 얘는 2, 3이네요. 똑같네? 됐죠? 24, 33. 그래서 그 길만 조금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늘 애들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지? 자, 1493, 720. 의 양의 약수. 자, 이 어떻게 구한다랬어요?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얼마? 아이, 소인수분해 오리고 오랜만에. 돼, 안 돼? 저렇게 하는 거였지. 물 끼얹어 버릴까? 다음 약수는 어떻게 확인하라 했어? 저기 뭐냐 지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다가 1을 더하고 딱딱딱 알짜딱하게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구해요? 저기 5 하나 5의 1승의 픽스식도 나머지가
가지고 계산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저거 그러니까 2의 1승, 3의 1승, 5의 1승 픽스 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거 원래 픽스 시켰어. 그러면은 남은 거는 우리가 2 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왜 계속 물어봤냐면은 윈터 때도 아마 얘기했었을 거야. 어차피 봐봐. 약수들은 720의 약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얘들의 약수, 얘들의 약수, 얘들의 약수끼리 곱해서도 또 약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약수는 항상 이런 꼴로 나오겠네. 이런 꼴로 나오겠네. 오케이? 근데 그 지수가 0일 때는 얼마라고? 1.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이거 하면서도 아마 선에 안 들었던 친구한테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했었을 거야. 그렇게 앞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이제 배웠잖아. 지수. 그치?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4까지 몇 가지? 5가지. 얘는 0부터 2까지 3가지. 얘는 0부터 1, 둘 중에 하나, 2가지. 근데 30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그 소인수가 2, 3, 5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태원아, 봐봐. 2, 3, 5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2, 3, 4, 4가지. 여기는 1, 2, 2가지. 여기는 1, 1가지. 해서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 지수에 대한 경우의 수로 보면 된다고. 약수의 개수는. 알겠어요? 오케이? 하고 됐니?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약수가 5가지, 3가지, 2가지. 몇 가지? 30가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조금 숫자가 크니까 작은 걸로 한번 봐볼게. 자,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라고 하면은 24는 몇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겠죠? 맞아요? 그 약수 구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약수가 몇 개인지, 그치? 몇 개? 8개라는 건 금방 나와. 그런데 만약에 약수의 총 합을 물어봤어. 약수의 총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 약수 알아볼라? 아니까 써봅시다. 총합은 일단 1 곱하기 1. 다음 3 곱하기 1. 됐죠? 또 뭐도 있어? 2 곱하기 1. 1, 2, 8까지 다 구할 생각은 아니죠? 3 곱하기 2. 맞아요? 또 1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또 뭐도 있어? 1 곱하기 2의 세제곱도 있을 거고 3 곱하기 2의 세제곱도 있을 거고. 뭐가 보이나요? 네. 풀어 적으면 보니까 2의 0. 공통인수가 보이네.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1 플러스 3. 이게 뭐라고? 약수의 총합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약수의 총합은 얘의 약수의 합, 얘의 약수의 합 둘이 곱해주면 된다고. 그냥. 와우. 그럼 얘네도 약수의 총합 구하래. 얘의 약수의 합, 얘의 약수의 합, 얘의 약수의 합 구해서 곱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다음 1500번. 언제 1500까지 왔다.
네가 온 거냐? 내가 온 거지? 자, 동전. 자, 동전 문제는 우리 많이 했던 거지, 그치?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 일단 방법의 수는 빵원 내는 게 해야 되겠어. 그치, 그냥 방법은 그 개수에서 빵원 내는 것까지 생각하라 했어,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500원짜리 몇 개? 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3개가 있고요. 50원짜리 몇 개? 아, 10원짜리네? 10원짜리가 4개 있고. 방법은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몇 가지? 2가지. 얘는 0개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아이고 그래서 4가지. 자, 10원짜리 4개는요 0개 내거나 그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5가지. 됐죠? 해서 총 몇 가지? 40까지인데 그거 그치 40가지. 그런데 거기에는 0원 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0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한 가지 빼줘야 되는 거죠. 그치? 됐어? 자, 근데 만약에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어.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대. 그럼 봐봐. 현재 여기서 큰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5개가 됐네. 그게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6가지겠지. 그치? 맞아?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얼마야? 48? 빼기 1, 47가지 나왔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원짜리가 어이? 아이, 미안해. 100원짜리는 8개를 바꾸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지워. 다른 거야. 자, 500원짜리 1개. 그 다음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자, 2개. 자, 이렇게 있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2가지, 4가지, 3가지 해서 총 몇 개? 24가지에서 1개 뺀 거. 0원 지불하는 거 빼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낼 수 있는 금액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현재 여기서는 뭐가 겹치는 거야?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은 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어때? 그래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금액은. 그럼 걔네는 같으면 한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본다 했잖아. 그치? 경우의 수는 항상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돼. 달라야지 우리는 다른 경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중복되는 거 우리가 빼기 위해서 하나씩 일일이 뺄 거냐? 그게 아니라 중복되는 건 100원이라며 얘를 바꿔. 환전해. 낮은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바꿔버리면 얘 남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50원짜리 만들 수가 없거든. 무조건 낮은 금액으로 환전을 하는 거야. 그럼 환전해버리면 이 몇 개? 2개가 아니라 총 8개가 되는 거죠. 얘는 없어질 거고, 그치? 따라서 그때 이제 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 수가 당연히 달라질 거니까 얘 낼 수 있는 거 2가지, 얘 낼 수 있는 거 9가지. 돼요? 그래서 총 18가지 금액 빼기 1, 0원 빼니까. 됐어요? 요거까지는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중복이 생기는 경우는 지금처럼 빼서 구할 거다. 알겠죠? 낮은 동전으로 우리 환전해서.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중학교 때 원래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엔 중학교 때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너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던 거 같고 너무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 이거 나왔다고? 네,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을걸요? 딱 최나폴로 간 거예요.
맞아. 나왔어요. 나왔었어?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일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어디에서? 문제집? 자, 얘네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 우리 아까 길 찾기 했던 거잖아. 똑같아. 근데 봐봐. A에서 B로 갈 거야. 최단 거리로 갈 거야. 그 최단 거리로 갈 거라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네. 그럼 최단 거리라는 얘기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밖에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항상 그 교차점이 좀 문제거든. 교차점까지 오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그 교차점까지 가는데 총 몇 가지 경우인가만 살펴보면 돼. 됐어?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최단거리니까 직진 한 가지 표시해 주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얘도 길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한 가지 이어지겠지, 그치? 즉 다시 말하면 A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그 교차점들은 전부 다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 여기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한 가지. 됐죠? 다음 이제 교차점이 문제야. 다음 교차점은 얘는 왼쪽에서 왔을 수도 있을 거고 위쪽에서 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었고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었으니까 얘는 총 두 가지. 돼? 그 무작정 더한다고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돼, 태거나. 그 다음 교차점 보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몇 가지? 총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그치? 위에서 오는 거는 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그쵸? 그럼 당연히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네. 그럼 그대로 또 보면 위에서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세 가지일 거고 여기는요?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 위에서 오는 거 한 가지 해서 네 가지.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네 가지, 위에서 오는 거 한 가지, 다섯 가지. 됐어?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네 가지 해서 몇 가지? 일곱 가지. 왜 더한지는 알고 있지? 지금 우리 분류했다고. 왼쪽에서 오는 경우랑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랑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 분류라는 작업을 했으면 무조건 더하는 거라고, 경우의 수는. 얘도 왼쪽에서 오는 거 몇 가지? 일곱 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몇 가지? 다섯 가지 해서 몇 가지? 총 12가지. 다음 얘는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7가지. 얘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7가지. 다음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7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몇 가지? 12가지니까 19가지. 마지막 최종. 자, 왼쪽에서 오는 거 7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 19가지. 해서 26가지. 돼요? 응. 왜 더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쌤, 저거 그 저기로 가는 거 P 이게 아래로 내려로 표기해가지고 P 플러스 Q분의 PQ하는 공식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듣기로는 중복 수율이었던가 뭐였던가. 그래. 네가 그거 배웠냐고. 우리 시험 범위 바뀌라고. 근데 얘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라면을 사 먹고 싶다. 자, 봅시다. 이 마지막이네. 그러네. 하나 왔어. 마지막. 이거 정말 그럴걸요? 나중에 시험 대비 진행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무 알려주게 할게. 일단 이거부터 연습해뒀자고. 이걸 좀 알아야지 그거 안 됐을 때 이거 써먹을 거 아니야. 어우, 뭉게구름이 이렇게 했네요. 참 뭐야 귀지같이 만들어놨어요.
뭉게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없니? 강호야? 구름빵. 아, 요즘에 안 배우나? 너 교회에서 안 배우니? 성경학교 때? 흰 구름 뭉게뭉게 몰라? 네, 요즘 안 배우나? 하긴 선생님 때 배우던 거긴 한데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질문이냐? 내가 퀘스천이냐며. 크리스천. 발음을 되게. 크리스천 디오. 나한테 질문이라는 여자 퀘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기독교 아웃 왜 저렇게. 영만 쓸 줄 안 돼. 한국말. 자, 다음 4개의 영역에서 4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같은 색깔은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중복이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곳이 어디냐? 가장 많이 인접한 곳. 어디? A. 힙합인데? A 또는 C, 그치? 근데 이왕이면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갑시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왜 3가지야? 저거 하고 나서. A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얘랑 겹치는 색깔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그치? 예. 그래서 얘는 3가지. C는요? 2가지. A랑 겹하고 B랑 접하니까 2가지 색깔 빼야 돼. 2가지. D는요? 2가지. 2가지. 왜? A랑 접하고 C랑 접하니까 2개 빼야 돼. 해서 2가지. 됐니? 이때 B랑 D는 그럼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지? 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치? 해서 총 몇 가지? 48. 됐어? 오케이. 끝!